안정된 은퇴 생활에 필요한 저축액이 53%나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에서요, 안정된 은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저축액이 작년 같은 경우 125만 불이었는데 올해 146만 불로 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저축액 금액은 늘었는데 실제 미국인들 가운데에서 준비가 된 이만큼의 저축액을 달성한 사람들은 10% 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 이상은 이러한 저축액에 훨씬 현저히 미달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네요.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죠. 미국 은퇴 100세 시대죠. 이제 60세 은퇴를 하더라도 한 40년 동안의 은퇴 생활,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비교적 안정된 수준의 은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저축액이 물가 인상으로 인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120만 불이었었으나 이번에는 이 146만 불이니까 많이 늘었죠. 그리고 특히 이 CBS 뉴스에 따르면요, 이 53%요. 20년도니까 코비드 직전이죠. 이때 4년 만에 무려 53%나 급등했다라는 거니까요. 점점 더 은퇴에 필요한 자금 수준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 기사는요, 노스웨스턴 뮤추얼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나온 얘기인데요. 여기 20년도에는요, 보시다시피 95만 1000불이었었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요, 실제로 지금은 평균 은퇴 저축액이요, 8만 불, 9만 불, 8만 8천 불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안정된 은퇴 생활에 필요한 146만 불보다는 137만 불 정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전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민들 중에 이러한 은퇴 146만 불이라고 하는 세이빙 금액의 목표치 도달한 분들이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게 CBS 뉴스의 발표였었던 거죠. 물론 여기서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걱정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퇴 소득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보장 베네핏이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인데 2033년도에 또 디플리트 될 거라고 걱정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이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축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얘기죠. 현재요,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되는 금액이 연간 2만 3천 불이고요. 필요 은퇴 저축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146만 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매년 4%씩 인출한다라고 하면 연간 5만 8,400불이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5만 8,400불을 1.46 밀리언에서 4%씩 꺼내 쓴다라고 가정해서 5만 8천 불인 거죠. 그러니 이걸 합하면 8만 1,000불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대충 뭐 중산층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8만 1,000불이라는 게 한 개개인의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연간 이 현금 흐름인 건데, 이걸 역산해서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이빙에서 4%씩 꺼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역산해서 140만 불, 146만 불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이빙에서 이렇게 꺼냈으면 되는 거냐? 계속해서 꺼내 쓰다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아까도 디플리트, 사회보장제도 하에서의 그 베네핏이 고갈된다라는 그런 걱정을 했잖아요. 그럼 내 저축액에 있어서도 이게 고갈될 걱정은 없는 거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100세 시대이니까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가는 거냐라는 거죠. 40년을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결국 그 얘기가 얼마나 가겠느냐라는 거죠. 1.46 밀리언이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1.46에서 4%를 꺼낸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4%지? 왜 5%는 아니고 왜 3%는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4%냐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은퇴자금 인출 4%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거잖아요. 노후 대비해서 자금을 내가 인출해서 사용을 하는데 자금이 소진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그 금액에 대한 법칙인 거죠. 근본적인 두려움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은퇴 이후에도, 그죠? 바닥이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바닥이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적게 꺼내 쓰는 것도 싫잖아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기껏 이렇게 많이 남겨놓을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고민은 내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와는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인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노후 자금으로 대비를 해놨는데 매달 또는 매년 얼마의 비율로 인출하면 중간에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일 없이 충분히 인출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법칙으로서 4%의 법칙이라는 게 나온 거죠.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노후 대비 자금을 사용하면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서 고려해야 될 요건은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요, 당연한 과정일 텐데요. 은퇴 시점까지 모아놓은 돈은 이후에 내가 소득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인출해서 사용하면 할수록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은퇴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꺼내 쓰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노후 대비 자금이라는 것은 줄어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내가 은퇴 계좌에 계속 넣어두고 관리함으로써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수익과 이자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가정, 얼마를 내는지를 또 이따가 따져볼 거예요.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노후 생활 자금은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당연히 감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 것이냐에 대한 것 또한 얼마만큼 내가 노후 대비 자금을 꺼내느냐에서 고려해야 되는 당연한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고려 요소를 가지고 나온 4% 인출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결국 이 말은 내가 노후 대비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첫 해에 이 자금의 4%를 인출하고요. 그 이후에는 매년 그 인플레이션율만큼을 감안해서 증액해서 인출을 하면 내가 30년, 40년이 지나더라도 이게 자금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퇴자금 4% 인출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내가 만약에 60만 불의 자금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2%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첫 해에는 60만 불의 4%인 24,000불을 인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해에는요. 남는 금액에서 1.02%만큼을 또한 꺼내 쓰고요. 그 다음 해에는 또 여기서 더 큰 비중만큼인 1.2%를 곱해서 24,950불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씩 더 인플레이션율을 곱한 만큼을 꺼내 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30년 동안의 노후 자금을 인출했을 때 90% 이상의 확률로 이러한 자금이 바닥나지 않더라라는 것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하면 여기 윌리엄 벤젠이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 분석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원래도 엔지니어면서 굉장히 이런저런 것들을 잘 고안하기로 알려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악의 상황이었던 과거 미국의 이 금융 상황들까지도 다 가정해서요. 뭐 1920년대 대공황이라던가 37년, 뭐 73년까지의 금융 시장의 크래시까지 감안했어도 30년 이상을 버티더라라는 그런 분석을 했고 그게 이후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판단 또는 프랙티스를 하는 데서 기준처럼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좀 사족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2018년에 이분이 새롭게 이제 분석을 해서요. 94년 이후의 자료를 또 반영했을 때 실제로는 4%가 아니라 4.5%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게 4.5%의 법칙으로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뭐가 되더라도 결국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4%라는 것을 기준으로 찾았으면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회귀 분석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가정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이렇게 4%씩 꺼내는 데 있어서의 가정은 내 이 은퇴 자금을요. 은퇴했을 때 50%는 블루칩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또 50%는 중단기의 어떤 정부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50대 50의 비중은요. 리밸런싱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가 처음에 50%의 주식을 블루칩 주식, 뭐 S&P 500 뭐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느 해에는 주식이 좋고 어느 해에는 채권이 좋고 뭐 했을 때 이게 가치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다시 50대 50으로 맞추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이러한 4%가 유효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라는 거죠. 4%의 법칙은 그런 건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은퇴저축이 없거나 적으면 그만큼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은퇴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앞서도 얘기했었던 부분이지만 90%가 준비가 되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3명당 1명 꼴인 30% 정도는 은퇴저축으로 한 푼도 모으지 않은 상태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저축이 없으면은요, 뭐 사회보장연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한 달에 1,900불 정도씩 에버리지로 받고 있는 이런 사회보장연금으로서는요, 집 걱정이 없어야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우려였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033년에 이런 보장임금이 줄어들었을 때, 사회보장연금이 줄어들었을 때 이에 대한 미래마저 불안하게, 이에 대한 그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까지도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인 거죠. 그러다 보니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는요, 각자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투의 어떤 연령을 현재 67세에서 70세로, 뭐 사실은 62세부터죠. 근데 이제 67세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이걸 70세로 올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공화당의 의견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그와는 반대로 부유층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인상하자, 그걸 통해 사회보장연금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금으로 충당하자라는 그런 민주당의 의견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결론은요, 각자 준비해야죠. 이게 국가의 어떤 제도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일 테니까요.
각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앞서 그 CBS 뉴스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대비하는 데서 4% 법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각자가 은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